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도 배우는 게 너무 많고 또 그러한 좋은 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영상에 마침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이번 영상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 저랑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영상도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지현 세무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임성효 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워요. 저랑 같은 공간에 계시고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걸 알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세무사님을 모시고 실제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수험 생활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세무사님은 언제 합격하셨나요? 2년 전에 합격했습니다. 2년 전에 지금 59기로 세무사를 합격했고요. 네, 수험 생활은 어느 정도 혹시? 꽤 오랜 생활을 수업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다니면서 수업 생활을 하다가 잠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전업 생활을 했습니다. 참 길었습니다. 세무사님은 이제 초반에 조금 오랜 수험 생활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수험 생활을 해보니 조금 꼭 지켜야 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았던 추천해 주실 만한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약자로 말씀드리면 꾸집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꾸집적이요? 예, 하나씩 불러주시겠어요? 꾸준히 공부해라. 먼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하루 종일 공부에 집중적으로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못하는 날에는 학습에 관련된 주제라도 머릿속으로 계속 뛰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시험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쌓아가면서 실력을 올려가야 어느 순간 퀀텀 점프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은 예, 맞습니다. 집.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 전문직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휘발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임박해서 몰아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해줘야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1차 시험까지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학교를 생활을 하시면서 다 하시되 이제 2차 시험에 임박해서는 직장도 휴직을 하시고 학교도 휴학을 하시고 하셔서 집중적으로 몰아치셔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해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장수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학문을 하듯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박사 학위를 따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려운 시험이지만 시험에 합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려고 한다거나 혹은 완전 지엽적인 것까지 다 암기하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시험에 적합하게 먼저 합격하신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공부해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잊지 마세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래 준비한 분들의 경우 보통 기간이 좀 길어지면 이러한 생활 습관을 잡기가 조금 나태해지게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번 보다 보니까 아는 것 같아. 약간 이러한 좀 나태해짐이 저한테는 조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빗대어서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좀 잠이 많아서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죠? 이제 계속 이제 잠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단 하루도 공부를 안 하는 날이 없도록 꾸준히 나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고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아는 걸 우리가 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출해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라든가 이제 실제로 이제 2차 시험 답안지를 이제 써본다든가 안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공부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보통 세무사 시험은 1차, 2차가 같이 있잖아요. 동차로 그럼 합격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1차를 하시고 유예 때 2차를 합격하신 건가요? 저는 마지막 합격할 때는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네, 1차가 아마 2년 전 4월 달에 보통 발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긴 합니다. 되게 1차 시험은 시험 본 날 당일에 이제 답변이 뜨잖아요. 당일에 시험을 맞춰본단 말이죠. 오래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당일에 이제 시험을 이제 맞춰보는데 먼저 합격하고 저를 좀 컨설팅해주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랑 이제 일단 설빙 가서 같이 설빙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보면서 다 맞춰봤죠.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 2차도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날 네. 기억나시나요? 아 그날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죠. 막 큰 사고가 나는 그런 느낌인데요, 거의. 아, 거의 뭐 그렇죠. 네. 네, 덤프트럭에 박은 느낌이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 뭐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학교 발표나기 전날에 9시 이후에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날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9시 발표인데 왜 9시 이후에 일어나요? 기다리기가 싫어서 아침에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랬는데 알람도 안 맞춰놓고 자고 10분 전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10분 동안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저희 때는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합격 발표 톡이 와요. 땡 하는 순간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 휘몰아치죠. 당연히 어머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이제 시험 적합하게 이끌어준 이제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고맙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술도 계속 먹었죠. 거의 한 달 내내 먹었죠. 내가 목표한 거를 이루어냈다 라는 감정, 이러한 감정들이 되게 뒤섞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어쨌든 내 목표한 걸 이뤘다 이게 정말 진짜 컸고요. 근데 사실 요거랑도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불신자께서 하지 않으리라. 네. 물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아, 공감돼서 네, 그래. 네, 인생 걸어서 뭘 하지 않겠다. 공감돼서 네, 그래요. 네. 당연히 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고 살아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뭐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순리대로 이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는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이렇게 수험 생활을 전업도 하시고 다른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셨는데 막상 이제 기존에 또 직장을 다니셨다 보니까 실제 세무사가 되고 난 후에 내가 실제 공부했던 영역과 실제 내가 세무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연관관계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공부를 하면서 경정청구나 컨설팅 같이 세법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이나 이제 창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 네. 그래서 세법학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재밌다고 좀 느꼈거든요. 판례나 이런 불복이나 이런 것들. 마침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 관련한 법인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법인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경정청구 업무들을 해왔고, 경정청구 업무에서 아이템 개발이랑 그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산출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리고 홍보하고 영업하는 영역까지 다양하게 좀 경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논의 얘기인데 그 전문가 모임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100분이신가요, 거기가? 예, 일단 정해오는 100명이고 오픈 네. 톡방으로 또 한 300분 정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모임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시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정혜원이 100분.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큰 꿈이 있으신가요? 사실 100명 모은 것도 처음에는 이제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다른 분들이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들까지 함께하는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 모임의 목적이나 비전 이런 것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저희의 이제 모임의 이름은 천명 전문직 100인 모임인데 이제 모임 이름은 좋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저희 모임 회원들끼리 이제 좋은 인연을 맺고 서로 성장 발전하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발전해 나가자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에 기여를 하자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직 이걸 하면서 물론 저 자신이나 저 주변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이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예, 정해오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약간 나이가 많으시네요. 만 40살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그래요? 저는 갈 수 없는 모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픈 톡방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가. 네. 안 들어가. 알겠습니다. 세무사 생활을 2년 정도 하셨는데 세무사로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세무사로서의 시간 관리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 스스로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좀 잠이 많아서 부차적으로 좀 잠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활 습관이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올려서 이제 업무를 빠르게 쳐내는 거를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공도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거 이제 출퇴근 시간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밥 먹는 시간을 줄여보자. 하루에 한 끼를 먹자. 부가적인 시간을 줄이는 데에 요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항상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업무에 좀 더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일단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세무사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세무사님은 만약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세무사 시험을 또 준비하실 건가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 정말 좋은 직업이고 필드에 나와보니까 정말 다양한 길이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디벨롭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나이가 어릴 때 빨리빨리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안 할 것 같지만요. 하지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20대 뭐 중후반이었다면 저는 그러면 무조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근데 세무사님을 알게 되면서 많이 좀 귀감 받았던 게 세무사님 인스타에 가끔 이렇게 금강경을 올려놓으세요. 제가 이제 가끔 절오빠라는 표현을 하는데 금강경은 세무사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초기불교 명상 수행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불교 초기불교 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힘들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됐습니다. 합격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었어요.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버지를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공부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병원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명상 수행을 하고 이제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 인생을 지탱하는 중요한 어떤 요소이죠. 네, 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에서 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세무사님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세무사님께서 이 세무사라는 업을 굉장히 잘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라는 게 혹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처음에 세무사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아주 연관이 깊은데요. 그래서 저는 경영정보 업무를 이제 해보면서 이제 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공기업까지 다양한 경영정보 업무를 해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다음에 감사하게도 김지현 세무사님께서 이제 이끌어주셔서 김지현 세무사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재산 제세라든가 컨설팅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정청구에서도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목표라든가 그런 걸 설정할 때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존경할 만한 분들 이런 분들 옆에서 함께 깜짝 놀랐어요.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뭐 목표나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는 방향을 같이 따라가면서 좋은 인연과 함께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세주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 큰 결심이고 참 이루기 쉽지 않고 항상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을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집중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꼭 원하시는 바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성과를 못 이루시고 이제 이 시험을 접는다든가 다른 길로 가신다고 해서 꼭 그게 뭐 인생이 실패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선택지인 거고 또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임성윤 세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